무릎에서 느껴질 수 있는 통증 중에서 오늘은 경비골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무릎 아파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통증 때문에 한의원을 찾는 분들 중에서 부위별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은 부위는 1위는 허리예요. 그 다음에 2위가 오늘 이야기 드린 무릎입니다. 일단은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은요, 내가 무릎의 어느 부위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우선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깥쪽이 아픈지, 뒤가 아픈지, 앞쪽, 그것도 아래쪽인지, 위쪽인지, 혹은 안쪽이 아픈지. 근데 오늘 이야기 드릴 경비골 통증 증후군은 이제 무릎 바깥쪽에서 통증을 느낄 때 한 번 정도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질환인데, 실제로 임상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비골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여기예요. 일단은 우리 정갱이뼈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경골이고요. 하나는 이제 비골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체중은 이 경골이 지탱을 해줍니다. 비골은 보는 것처럼 그냥 곁다리로 하나 더 붙어 있는 그런 뼈인데요. 근데 이 뼈가 특별히 뭐 체중을 지탱하거나 이런 작용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팔에도 보면은 이 상완은 한쪽으로 하나의 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박은 두 개의 뼈로 되어 있습니다.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허벅지는 하나의 뼈로 되어 있는데 이 종아리는 두 개의 뼈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다. 그죠? 왜냐하면 손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손을 움직이는 아주 미세한 근육들이 상당히 많은 근육들이 있어요.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가락을 움직이고 발 움직이는 상당히 많은 근육들이 있는데 그 많은 근육들이 붙어 있기 위해서 일종의 무슨 확장팩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더 많은 근육이 붙게 하기 위해서 더 넓은 공간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 두 개의 뼈를 서로 이어주는 이골 근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를 아주 탄탄한 인대들이 이렇게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경비골 관절을 다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상에서 이제 이걸 관가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또 오래 낫지 않고 오래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게 어떤 질환이고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상당히 많은 인대들이 앞, 뒤, 그 다음에 측면 인대들이 이렇게 무릎에 축부 인대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 이제 대퇴 이두근이 붙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근육들이 붙어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들에 이제 크고 작은 손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염좌예요. 염좌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는데 발목을 아주 심하게 다치고 난 뒤에 발목하고 같이 이렇게 무릎이 아픈 경우들이 있을 때 그때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발목이 안쪽으로 이렇게 확 꺾이면서 들어올 때, 그때 비골두가 움직이면서 염좌가 일어날 수 있고요. 이런 인대들이 살짝 늘어나거나 혹은 이두근의 짧은 쪽 근육에 힘줄이 붙어 있는 데가 이제 비골두인데 그런 쪽에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걸을 때 무릎을 뭐 접거나 펼거나 할 때 약간 좀 시큰시큰한 통증이 무릎 바깥쪽에서 느껴질 수가 있고요. 혹은 염좌가 너무 심해서 이게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탈구가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지금 사진을 보면 오른쪽보다 왼쪽 바깥쪽이 뭔가 약간 움푹 들어가 보여요. 비골이 약간 밀려나가 있는 거죠. 선천적으로 우리가 사람 얼굴도 생김새가 다 다른 것처럼 뼈도 생김새가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골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길어져 있거나 혹은 짧아져 있거나 앞뒤로 붙어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럴 때 여러 가지 이제 기능 장애를 나타낼 수도 있죠. 세 번째로는 이제 관절염이에요.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것처럼 이 경골, 비골 사이에서도 퇴행성 관절이나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상당히 만성적으로 진행이 돼서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 바깥쪽이 약간 뻐근하고 시큰하게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좀 걸을 때 힘이 빠진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운동 능력이 감소를 해서 뭐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이럴 때 아파서 통증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죠. 이때는 약간 은근하고 좀 뻐근한 그런 통증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일단은 진단은 한번 경골 비골 관절을 움직여 볼 수가 있는데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발목을 안쪽으로 크게 회전을 할 때 비골이 살짝 움직이면서 그때 만약에 시큰하게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비골두의 문제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비골두 주변을 이렇게 손으로 꾹꾹 눌러봤을 때 그 자리에서 통증이 좀 심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염증이나 여러 가지 소견들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치료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치료 전략들이 달라지는데요. 일단 급성기 염좌 시에는 고정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움직이지 않도록 해서 간단하게
테이핑만 해주더라도 충분히 안정을 높여줄 수가 있고요. 한 2주가 지나도록 회복이 잘 안 된다. 초반에는 이제 화침 같은 걸 써서 인대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데 한 2주가 지나도록 회복이 잘 안 된다. 그럼 봉독이나 약침 같은 경우를 써줄 수도 있고요. 이게 퇴행성 관절이 돼서 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강고랑 같은 거를 한 2달 정도 꾸준하게 쓰면서 뼈가 다시 좀 정상적으로 재생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비골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오랫동안 무릎이 아플 때, 특히 이제 무릎 바깥쪽이 아플 때 관절을 주로 이제 관절 치료를 하게 되면 앞에 슬관절을 이제 치료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해도 별로 통증이 잘 가시지 않는다 싶으면은 한 번 정도 혹시 다른 부위에 이상은 없는지 다시 진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잘 낫지 않는다 그러면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게 좋겠죠. 어디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될까요?